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궁금한 거 있지. 독해님이 질문하시겠죠. 일단은 이 존스 홉킨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세계 최고의 의대란. 야, 이 학교는 1에서 세계 1이구나. 아, 이 학교는 이게 좀 다르구나. 뭐 그런 게 인적으로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실제로 쓰는 용어가 벤치 투 베드사이드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개발되기까지 그게 seamless하게, 그러니까 중단 없이 잘 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가 다 갖춰져 있어요.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부터 임상 연구를 하신 분들 모든 그 가능한 분야에, 그리고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연구들이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으라면 들어갈 정도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은 정말 세계 최고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의대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다른 과들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지금 요새 추세는 이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좋은 약이나 어떤 그 정말 환자들한테 베네핏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 저희가 멀티디스플리너리 한 어프로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바이오로지, 머티리얼 사이언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공동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하는 연구가 저 혼자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전자를 개발하고 그 유전자를 몸에 집어넣었을 때 몸 안에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머티리얼을 개발하는 분은 머티리얼 사이언스 있는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옆에 찾아보면 비슷한 관심사와 그리고 비슷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학교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요.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학교에서 주는 연구비 같은 경우에 반드시 다른 스쿨에 있는 두 PI가 두 PI 이상 써야지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들어있는 연구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정말 순수한 연구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선망의 학교겠어요. 네, 선망의 학교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측면에서 보시면 되냐면 연구비를 이제 달라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심사하는 항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연구자 개인의 역량, 그다음에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학교의 수준, 아니면 얼마나 이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인가. 저희가 학교에서 쓰면 그 학교에 해당하는 항목은 거의 다 최고의 점수를 받는 별 문제 없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네, 그런 면에서는 일할 수 굉장히 있다는 좋죠. 점이 네. 그런 게 있구나. 업고 가는 게 진짜 있네. 그리고 존스 홉킨스에서 한대. 막 그거. 주변 환경 빼고 이제 미국에서 단일 학교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주는 NIH에서 주는 연구비를 수주하는 총양 그 금액의 양으로 존스 홉킨스 의대가 1등이거든요. 네,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안 그래도 외로운 연구잖아요. 그 전에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저희는 그래도 팀이라는 게 구성돼 있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끝에는 사실은 뭐가 잘못 나오더라도 어쨌든 내 손 떠나고 나면 사실은 그렇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예, 약간 그렇게 돼요. 내가 잘못해도 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근데 어쨌든 내 가설을 세워서 연구를 시작하면 되게 외로운 긴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이런 서포트조차도 되게 열악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느 곳이나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컴피티션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가 처음 그 홉킨스 얘기할 때 저희 앞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잖아요. 네,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네. 컴피티션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컴피티션도 심하고 생각보다 존스 홉킨스가 컴펜세이션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언제나 제일 유명한 1등의 회사, 단체 조직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베네핏이 제일 좋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이런 데들 직원들의 뭐 컴펜세이션이 다른 데들보다 더 높진 않대요. 더 오히려 낮거나 더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인 위에 타면 좋으니까. 그래서 다들 연구가 좋아서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저같이 기초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의대는 한국 의대랑 조금 달라요. 그 의과 대학에 있으면 이제 임상만 해서는 승진 못 하고요. 이제 부교수, 정교수 가려면 임상, 에듀케이션, 리서치를 세 개 다 봅니다. 예.
그렇게 그냥 임상만 하시는 의사 프라이빗 프랙티스 가면 여기 있는 것보다 3배 정도 더 받는데요. 그런데도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연구를 하시기 원해서 있는 분들이죠. 그 와이프분도 같이 같은 학교에 네, 연구하시는 저희 거예요? 집사람은 같은 캠퍼스에 School of Public Health, 그러니까 보건대학교에서 그 리서치 테크놀로지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헬스 쪽에. 네. 퍼블릭이었으면 더 코비드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그 존스 홉킨스 그 코비드 통계 내는 학과가 그 스쿨이 퍼블릭 헬스고 맞고요. 근데 거기에 직접 하지는 않고 저희 아내는 그 아스마 펫 쪽으로 천식. 네, 천식 쪽으로 연구를. 그러면은 하고 있어요. 퍼블릭 헬스 얘기가 나온 김에 코비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코비드 먼저 하시겠어요? 네, 네. 그 코비드 얘기를 제가 좀 준비해 온 거는 이제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네네. 처음입니다. 이렇게 과학자 분이 네. 말씀하시는 이 코비드에 대한 이야기. 이거부터 백신에 한번 칩을 넣는다. 사실인가? 이렇게 싹 한번 돌아서. 바이러스가 뭔지 좀 아셔야 코비드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 각 나라들이 이렇게 방역 정책을 피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숙주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훌륭하십니다. 못 살죠. 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이제 생물로 보기에는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녀석들을 이용해서 자기 거를 복제하고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능력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번식을 못하는 그런 물체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러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코비드-19, SARS-CoV-2는 어떤 놈이냐? 이제 이렇게 세포처럼 그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보호할 수 있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그 막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백신에 사용하는 그 S 프로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그 S 프로틴이라는 녀석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어떤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자기가 몸에 가지고 있는 유전체를 우리 세포에 싹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프로틴들이 있는데 그 중에 S 프로틴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그게 딱 붙으면 싹 녹아들면서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의 게놈이라고 하죠. 유전체를 우리 몸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게놈은 그 사스코비드는 RNA 바이러스거든요. RNA로 이루어진 게놈이고요.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그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3조개. 비슷해요?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맞아요? 알겠어요. 300조, 370조. 그 297조 차이 나잖아요. 37 트릴리언 정도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세포는 모든 세포가 다 동일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놈이라고 하죠. 네. 근데 머리카락 세포도 다르고 피부 세포도 다르고 다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뭐 피부 세포, 심장 세포 다 다르거든요. 이제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같은 이제 게놈에서 어떠한 특정 단백질을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피부 세포가 되고 어떤 애는 뭐 심장 세포가 되고 어떤 애는 그 혈관이 되고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이것도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코어 안에 있는 어떤 점막 세포 중에 특정 세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S 프로틴이랑 발현하는 ACE2라는 이제 수용체가 있는데 그게 그 세포에 과발현돼서 골로 통해서 일단 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그럼 있어요. 입이 아니라 코였던 코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입이랑 코는 통했기 때문에 통해야 그런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코로 숨을 나 좀 창피하다. 아니 이건 마치 내가 며칠 전에 택시 타는데 그 아저씨가 휴지로 코를 2개를 막고 있었거든요. 마스크를 안 하고 지금 거의 작가님 수준이신데요. 그래서 턱스크 안 하시고 코를 마스크 할 때 반드시 막으시는 게. 그러면 그 점막으로 가는 것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숨을 안 쉬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 점막만 어떻게 이렇게 딱 뭐 비닐로 막아? 점막만 어떻게 점막을 지금 안에다가요? 그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중증으로 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 돌아가시기까지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 아직 잘 모르긴 하는데 한 2달 전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염이 됐을 경우에 얼마나 빨리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대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6일이 기준이었어요. 6일 안에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부분 경증이나 증상이 없이 나가고 중증으로 가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은 6일보다 훨씬 뒤늦게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사히 넘어가시는 거고 초기 대응을 못해서 바이러스가 확 증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걷잡을 수 없어지는 그래서 그게 나이와 그 기저질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럼 방역은 무엇이냐? 방역은 무엇이냐면 방역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의 영역이에요. 거의 모든 나라가. 왜냐하면 최종 결정은 선출 권력이 하십니다. 그렇죠. 네, 미국도 대통령이 하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네. 하고. 그러면 각 나라에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내리는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잘 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일단 방역을 한다고 다 틀어막으면 꽁꽁 틀어막으면 효과가 있어서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이 줄어들긴 하겠죠. 네. 근데 반대로 힘드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꽁꽁 틀어막는 것을 최소화하되 우리가 우리의 의료 체계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방역을 하자라고 합의가 돼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환자가 중증 환자가 많아져서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라 긴급한 다른 환자들 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병원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방역 정책을 세워왔고 우리의 대한민국도 어떻게 세워왔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지금 미국도 한 50% 이상 이제 백신을 맞았죠. 한국도 백신을 맞고 있는 그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60% 70%가 되니까 이제 방역을 확 풀어버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합당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변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변이는 제가 아까 그 유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변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 변이는 아시다시피 돌연변이라는 거죠. 네, 우리 몸이 DNA가 있잖아요. 이제 바이러스도 자기 그 유전체를 우리 몸에 넣어서 막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증식한다는 얘기는 그 유전체를 우리 몸에 있는 머시너리를 사용해서 걔네들도 복제를 해요. 증식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아이를 낳는 거고 바이러스 치면 똑같은 애를 하나 둘 더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손바닥을 딱 찍어서 손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템플레이트로 표본으로 똑같이 찍어야 되는데 과정에서 하나 이렇게 된 게 나오는 거죠. 그게 변이거든요. 바이러스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애적이 나와가지고 여기 훨씬 더 전파 이렇게 센 놈인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막 변이가 퍼지는 나오면요? 거예요. 얘네들이 지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보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훨씬 더 변이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는 랜덤하게 자, 찍었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어떤 애는 이렇게, 어떤 애는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생긴 애는 전혀 그 전파력이 없어요. 그럼 얘는 도태되는 거고. 딱 요렇게 생긴 애가 진짜 전파력이 얘보다 센 놈이 나오면 얘가 도미넌트한 변이가 돼서 확 퍼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변이가 제일 전파력이 센 기존보다는 5배 정도 세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와. 5배나. 네. 막 수초만 지나가도 걸린다고 하던데. 맞아요. 네. 그거는 진짜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수초만 지나가도 걸리는 바이러스가 있긴 홍역 같은 거. 근데 아직까지 코로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네. 다행이다. 마스크 쓰고 계시면 아직까지는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신 분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중증이나 사망률 낮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70% 가까이 되니까 이제 확 풀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축구 경기 막. 변이 바이러스가 나머지 안 맞으시는 분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빨리 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국 같은 나라가 지금 방역 조치를 푼 이유는 풀어도 중증 환자가 덜 생기더라, 사망도 좀 컨트롤 되더라, 이런 이유에서인데 이 변이가 생기기 시작해서 다른 분들이 걸리기 시작하면 다른 변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쵸. 다른 또 델타가 다른 변이. 문제가 아니라 델타에서 또 다른 변이가. 그래서 방역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른 엡실론 아니면 더 센 놈이 나오면 그게 전 세계로 퍼지는 건 또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최종의 말씀은 백신을 맞으셨다 하더라도 지금도 델타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공공장소에 가시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포를 잘 막으셔야 돼요. 퀴즈를 끼고. 퀴즈를 양쪽에 아니 끼고. 저 이번 주에 회사 한 번 갔거든요. 거의 1년 넘게 안 가다가. 근데 진짜 이렇게 길거리에서 세봤거든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네, 쓰려고요. 거의 안 써. 진짜 한 10명 중에 1명 쓰려나? 정말. 그리고 타임스퀘어에는 사람들 빠글빠글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계속 같이 살아야 될 것 네. 같네요. 궁극적으로 이 백신을 1년 안에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메이징하고. 것처럼 1상, 2상, 3상 이런 거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뭐 2상, 3상 이런 건 건너뛰고 그냥 아니요, 다 했어요. 하긴 했어요. 네. 오. 1상, 2상, 3상 다 거쳤죠. 오, 대박. 네, 굉장히 빨리 했죠. 음. 보통 백신을 만드는데 뭐 기사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보통 5년 정도 걸린다는데 네, 빨라요. 어떻게 1년 만에, 1년 만에. 이거 너무 못 믿는 거 아니냐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년 만에 가능했던 이유는 보통 그런 백신을 만드는 질병, 바이러스에 유리한 질병은 굉장히 희귀 질병이에요. 3상을 하려면 지금 다 그치. 코로나 바이러스는 3만 명 이상 했거든요. 3상을 하려면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환자를 못 이거는 구해서 네. 못하는 거구나. 많아서 가능했구나,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걸렸던 감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게 있었겠죠? 예, 네. 있었을 수도 있고 네. 한국도 알았던 메르스, 네. 그 전에 알았던 사스 다 같은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거 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백신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아무도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1상, 2상까지만 하고 3상에서 계속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환자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번 그랬구나. 코비드-19는 환자 수도 많고 아, 미국을 위시로 한 전 세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에서 국가, 산업체, 학교가 다 한마음이 돼서 제가 봐도 되게 인커리지 될 정도로 모든 리소스를 다 공유해가지고 모두 협력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보면은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힘을 하면 합하면. 또 사람들이 2월 초에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비2 게놈 시퀀스가 밝혀지고 중국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 공표를 합니다. 그걸 보고 미국에 있는 그 파이저 바이오엔텍이랑 모더나가 3일이 안 걸려서 백신을 디자인했어요. 오. 그 게놈 시퀀스를 바탕으로. 벌써. 그걸 딱 발표된 거 보고 3일 안에 그러면- 밤새서 자기 백신을 디자인을- 이렇게 디자인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뭐 어떤 샘플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그 시퀀스요. 그냥 시퀀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그러니까 게놈은 4개의 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응. 그 4개가 조합된 쭉 응, 응, 조합된 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 3, 2, 4 이렇게 4개니까 일종의 네. 블루프린트 같은 거 네, 아닌가요? 블루프린트. 그것만 받아서도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은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염기 서열을 모든 게 다 알 수 있는 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 단백질에 해당하는 염기 서열을 딱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거를 타겟으로 만들자 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백신은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백신의 원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기능이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프랑 난셀프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 내 몸에서 유리한 단백질이냐 아니냐. 외부 물질이냐.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잽싸게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의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신을 만드는 원리는 병에 걸리기 전에 병원균과 똑같이 생긴 거를 우리 몸에 살짝 넣어줘서 거기에 아프지 않게 넣어줘서 거기에 대한 면역 시스템을 미리 몸에 만들어 놓자. 그러면 실제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이 녀석 너
기다리고 있었어. 음. 확 죽여버리는. 독감 주사 같은 거. 그렇죠. 네. 백신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거예요. 백신을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기에는 그냥 살아있는 그 병원균을 넣어주기도 했어요. 근데 좀 굉장히 위험하기도 네. 하고. 근데 그렇게 해야만 드는 백신도 있긴 있어요. 두 번째 발달된 거는 살아있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채취를 해가지고 걔를 열 처리를 하든지 죽여서 네. 몸에 들어가서 병원균으로는 작동을 하되 살아서 증식은 못하게. 그거를 사백신이라고 하거든요. 생백신은 살아있는 놈, 사백신. 죽을 사. 그게 두 번째 형태고 중국에서 만든 그 시노팜, 시노백이 그런 형태예요. 사백신 형태고요. 지금 우리가 맞는 그 모더나 그리고 파이자 백신은 유전자를 가지고 만든 백신이고 네. 그다음에 또 유전자를 가지고 만든 게 그 모더나 그 파이저가 있고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네. J&J가 있어요. 네. 두 개 다 유전자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유전자를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넣어주는 거 대신에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S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중국 과학자들이 그 서열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 공유를 했죠. 그중에 S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가 딱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바탕으로 백신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를 우리 몸에 넣어주면 우리 몸에 있는 주사에 맞은 부위에 있는 근육세포가 네.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몸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만드는 S 단백질을 똑같은 녀석을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만들지만 얘는 우리 몸 면역 시스템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네. 넌셀프잖아요. 그럼 걔를 찾아서 공격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만들겠죠. 네. 그게 그게- 오케이. 그게 여러분들이 맞으신 mRNA 백신이고 그게 이제 두 개가 다른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암 할 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게놈은 우리 몸의 게놈은 DNA로 돼 있어요. 네. DNA가 결국은 단백질을 만드는 프리프린트거든요. 네. 요 DNA가 바로 단백질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그게 mRNA라는 거예요. 메신저 RNA. 네, 게놈은 쭉 되게 큰 엄청나게 큰 저장 창고죠. 그 안에 단편적으로 부분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리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살짝 mRNA를 우선 만든 다음에 그 mRNA를 다시 프리프린트로 단백질을 찍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더나나 파이저는 요 mRNA를 우리 몸에 살짝 넣어주는 거고요. J&J나 에스트라제네카는 DNA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하지만 둘 다 공히 단백질을 찌르는 게 아니고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찔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한국이 이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도 여러 회사에서 mRNA 백신도 만들고 지금 SK는 그 단백질 백신을 네. 만들어서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한국이 좀 늦어진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 처음에 방역을 잘해서 환자가 흡연수가 네, 상상을 못 하는구나. 네. 그러면은 치료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료제는 처음에 뭐 렘데시비어 네. 전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했던 근데 결국은 이제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고 항체 기반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치료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미 백신이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게 백신이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백신을 맞는 전략으로 전 세계들이 좀 돌아서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얘가 없어지진 않고 어쨌든 감기처럼 쭉 같이 이제 공존하는 거면 사실 감기는 감기약이 있잖아요. 그 감기약도 치료제는 아니지. 치료제는 아니야. 치료제는 아, 그래? 아니죠.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네. 감기에 걸리시면 이런 얘기 있어요. 감기약을 먹으면 7일 걸리고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 낫는다. 사실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제는 효과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기도 걸리면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감기가 그렇고요.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감기로 동반해서 오는 박테리아성 질병, 스트랩트롯이라고 하죠. 그렇죠. 중이염. 이것들은 바이러스에서 기인에서 시작했지만 그 박테리아에 인한 그 염증이나 그런 인펙션이 오는 거. 그죠. 박테리아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해요. 박테리아는. 네. 그래서
아이들 키우실 때 병원에서 약을 잘 안 주지만 어떤 특정한 증상, 뭐 중이염이 온다거나 sore throat이 네. 있다거나 하면 네. 바로 오라고 하는 이유가 엔티바디 바이오. 그렇게 박테리아, 미생물의 감염이 시작되면 약을 드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그걸 열이 나니까.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뭐가 틀려요? 셋이? 세균은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를 통칭으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테리아는 생물이에요. 걔는 스스로 공존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사는. 네. 그래서 박테리아에서 좀 모자란 애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코비드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치료해 주는 건 뭐예요? 치료해 주는 게 진짜 중증인 환자들은 코비드를 이해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폐 기능이 많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가 많이 손상을 입어서 그 산소 치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뒤늦게 바이러스가 확 증발이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이뮨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이 너무 갑자기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열나고, 그러니까 지금 감기 처음 앓으실 때 그리고 그 백신 맞았을 때 증상 있으신 분 있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전 잘 몸에서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몸에서 면역 반응이 확 일어나면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근데 코비드 중증 코비드 환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손상도 있지만 확 그 후에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에서 오는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한테 쓰는 거는 면역 억제제가 있어요. 오히려 그 면역 억제제는 뭐 장기 이식을 받으시거나 네, 저. 그런 분들을 쓰기 위해서 개발된 면역 억제제가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코로나 걸렸지만 나 다 나았어 라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이제 다 나았어 한 사람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부작용들을 어쨌든 뭐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서 그냥 버텨내 몸에 시간인 있는 건 그렇죠. 거죠? 몸에 있는 이뮨 시스템이 제대로 정상화가 되는 네. 거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뭐 방법밖에 없는 다이렉트로 거네.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제가 없으니까. 아직. 어쨌든 내가 버텨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겨내는 진짜 거는. 중상으로 되게 입원을 요하시는 분들은 가서 연명 치료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쵸. 근데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다더라 하고 코로나 걸리면 뭐 난 낫겠지 하고 백신 안 맞으시거나 맞으셨는데도 그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코로나에 걸리신 분 중에 그 중증을 앓으신 분 중에 5분의 1 정도가 심각한 5분의 1이요? 예, 5분의 1 정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어떤 5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네, 10%야. 네. 굉장히 높은 거지. 후유증 되게 다양해요. 일단 조직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도 많고 지금 뇌기능 손상도 좀 보고가 되고 있고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 어떤 분들은 냄새, 후각 그게 안 돌아오는 분도 계시고 무기력증.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은 혹시 알려진 백신의 부작용도 있나요? 백신의 부작용이 있죠. 그 유전자 기반 바이러스 백신의 부작용도 있고, 네. 그다음에 DNA,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J&J 백신에 알려진 부작용은 혈전증, 네, 맞아요. 혈소판 감소 혈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낮은 확률로 한 10만 명 중에 한 5분, 6분, 7분 이제 그 연령과 인종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정도 확률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기전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이제 혈소판을 없애는 것도 이제 일종의 우리 몸의 과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그래서 혈소판이 없어지고 혈전이 생겨서 근육 아니면 특히 심한 경우에는 심장 그다음에 두뇌에 있는 네. 혈관을 막으면 되게 심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J&J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 중에 바로 오지는 않아요. 한 3일, 한 6일 정도에서 한 21일 사이에 갑자기 두통, 심한 두통, 호흡곤란, 그다음에 팔다리 저림 이런 증상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셔서 피 검사를 간단하게 하시면 혈소판이 감소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되게 희귀하지만 그런 진단이 내려지면 그거는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백신을 맞으시면 되고 mRNA 같은 경우도 혈소판 감소 혈전증은 아니지만 심장 쪽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심장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되게 그것도 희귀한 확률로 그것도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니까 백신은 많은 분들이 염려하세요. 5년 걸린 거 1년에 만들었는데 네, 너무 맞아요. 급하게 맞는 거 아니냐 장기적인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그 임상 결과 그리고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하죠. 되게 많이 맞으셨잖아요. 보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안 맞으셔서 코로나에 걸리시는 것보다 정말 더 현명한 판단이니까 반드시 네. 백신을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요. 백신을 맞으면 백신도 몸 입장에서는 똑같은 애잖아요. 근데 왜 6일 뒤까지 안 걸리고 이틀 만에 아프고 아니면 왜 그런 게? 근데 아픈 것도 그게 아팠다고 해서 면역반응이 그때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백신을 만들면 다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백신을 못 만드는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HIV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아직도 인류는 HIV에 대한 백신을 못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백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면역 반응이 생기느냐 이건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네. 그리고 똑같은 단백질을 그냥 찔러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잘 면역 반응이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조형제나 이렇게 저희는 에주번트라고 하는데 그걸 섞어줘서 일단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류가 연구와 트라이얼을 통해서 지금 최선의 것을 도출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였던 거죠. 네.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빠른 기간 안에 그래도 꽤 성공적인 네. 결과물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바라는 바는 지금 빨리 백신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하락이 되어서 변이 생성도 좀 하고 이게 완전히 종식이라고 하면 없어지는 건 천연조나 이런 것처럼 100% 없어지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처럼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우리가 같이 인류랑 살 건데 이제 백신의 효과로 정말 중증이나 사망하시는 분 없이 그렇게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종식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은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 니자님은 저기 에스트라제네카를 맞았으니까 아니, J&J. 그죠, 미국 한국 거고 JJ 맞으. 저랑 언니는 파이저. 모더나. 그러니까 2차까지 다 모더나 맞아요. 모더나 맞았어. 뭐 맞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아유 참나. 뭐 먹고 나면 뭐 아니 나랑 같은 데 가서 맞았으니까 똑같은 거. 1님은 뭐 맞으셨어요? 저도 파이저 맞았어요. 아, 네, 저는 파이저의 그 최근에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가슴이 커진다고. 진짜? 그것도 심리적인 것 같은데. 아니 제언 아닌데요. 뉴스에 떴어요. 에이, 정말? 네. 가짜뉴스 아니야. 아니, 저는 JJ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 요즘에는 그 면역력이 제일 떨어지는 게 JJ라고. 그래. 사실 델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검증된 논문은 아니지만 지금 피어 리뷰 과정에 있는 논문 프리프린트로 나온 게 있는데 델타에 대해서도 J&J가 조금 다른 백신에 비해서는 덜. 예,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스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래서 J&J 맞으신 분들이 파이저나 모더나를 부스터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는 2차까지 맞고 그러면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 이게 아니고 만약에 독감처럼 계속 우리랑 1년에 같이 한 살아야 번씩. 되면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백신이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지금은 미국 그 CDC랑 FDA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3차 부스터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지금 계속 과학자들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2차 결정난 혹은 건 J&J 아니구나. 같은 경우에는 1차를 맞으신 분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이 면역 반응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지금은 생각보다는 오래 가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게 한국의 제 친구들은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를 뭐 파이저나 모더나 이렇게 교차 접종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면역 반응이 좀 더 효과적으로 나온다는 결과가 결과가 네, 있어서 그렇게 맞아요. 교차 접종은 요번에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고 다른 백신들도 교차 네. 접종이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네.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던 사안이에요.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실제 그 바이러스를 가져오지 않고도 게놈의 시퀀스만 가지고도 디자인이 S 가능해. 프로틴을 가지고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든 바이러스가 나오면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몸에 댔을 때에 되는 건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디자인은 가능하다. 디자인은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백신으로서 작동할지는 실제로 임상을 해보기 전에는 장담할 수 없는. 그 모더나, 파이자랑 바이오엔텍에 처음에 이 mRNA 백신을 개발한 과학자분이 계신데 이게 놀랐네요. 예, 논하긴 했죠. 근데 이분이 이 논하기까지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운 좋게 하신 게 아니고요. 아. 이분이 이 연구만 10년 넘게 하신 분. 아, 역시 10년 만에 넣었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구를 아. 뚝심 있게 10년 연구를 하셨는데 처음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냥 뭘 연구하신 거예요? mRNA를 mRNA. 원래는 이게 바이러스 백신용이 아니고 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거든요. 자, 암에 아까 제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지만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특정 단백질이 있을 수 있다고 그걸 타겟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그 시퀀스를 가지고 mRNA를 가지고 그걸 넣어주면 그 암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 가서 죽일 수 있는 백신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일님도 곧 논하시길. 이제 뭐 노벨상감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처음에 그냥 우리 세포 단계에서 실험할 때는 잘 됐어요, 그분도. 근데 이게 동물에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안 되지?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냐면 우리가 몸에 있다고 알고 있는 mRNA를 넣어주니까 얘 자체에 또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넌 셀프니까. 바이러스 중에 RNA, 그 사스코비드도, 사스코비2도 RNA를 게노모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런 녀석들이 들어오면 죽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이미 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난 셀프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몰랐대. 왜 이렇게 잘 알아들어? 아니 저 하트 어떡해? 뭐 들었어? 아, 10년 연구하셨던 분이 그거를 예상을 못 하셨대요? 뭐야 또 거기다가 거기 짱이야.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거기서 딱 막힌 거죠. 아니 세포 가지고 하면 잘 되는데 면역 체계를 가진 고등동물 쥐에서 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결했을까요? 이것도 기초과학의 힘인데 우리 몸에 있는 RNA 중에 조금 다르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염기 소열 4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그 다르게 생긴 녀석을 살짝 바꿔가지고 해봤더니 면역 반응을 싹 회피하는 거예요. 그 발견, 그 연구 하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류가 혜택을 보고 있는 mRNA 백신으로 탄생한 거예요. 논하는 그거네요. 와. 우리 이거 얘기 들었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들을 얘기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암 얘기는 언제 해? 그니까 그럼 앞 얘기로 넘어가. 앞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자. 아, 그래? 앞 얘기가 원래 메인 연구 들기. 암 얘기 되게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요. 핵심만. 네네네. 되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인류가 정복할 수 있는 병일까요? 정복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방법이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를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네네. 한 네. 거예요. 해주세요. 자,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